미국 은행 규제 당국은 올해 초 3번의 지역은행 파산 이후 미국 최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을 목요일에 진전시켰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통화방법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제안한 새로운 규칙은 최소 1,0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이 보유해야 할 자본 수준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바젤 III 랜드게임으로 통칭되는 이 규칙은 11월 30일에 끝나는 표준 통지 및 코멘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되면 2028년까지는 발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또는 구어적으로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자본의 19%를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산이 2,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은 보유해야 할 자본이 10%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킵코프나 헌팅턴 은행과 같은 일부 중견 지역 은행들을 포함한 1,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5%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은행들이 위험 가중 자산 100달러당 2%의 자본을 추가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 2억 9천만 달러의 예금 감소를 보고한 후 캘리포니아의 은행과 합병할 예정인 패그웨스트와 같은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저축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새로운 규칙이 올해 초 실리콘 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또는 제1공화국의 붕괴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예일 대학의 금융 안정 프로그램의 부국장인 스티븐 켈리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은 대출 및 기타 활동에 대해 취한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 자체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위험 수준 평가는 기준 요건 위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그들의 것보다 더 보수적인 표준화된 모델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은행은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손실과 증권의 이익을 자본 비율에 반영하도록 요구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종이 손실, 즉 미실현 손실을 누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준이 인상함에 따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채권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결국 SVB는 채권을 매각해야 했고 이것은 그 손실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들을 그러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본을 보유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FDIC와 연준 내의 새로운 규정에 반대표를 던진 일부 관리들은 그것이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을 상당히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용했습니다. 일부는 또한 은행이 이익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수료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자본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증가된 자본 요건은 항상 20%의 계약금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및 기타 역사적으로 서비스가 부족한 대출자들의 이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가족들이 주택 소유를 달성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FDIC 이사인 조나단 맥커너는 목요일 새로운 계획을 투표하기 위해 열린 기관 이사회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본 증가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에 반대표를 던진 미셸 보우먼 연준 총재는 목요일에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지역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금 조달이 더 비싸거나 경우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장비나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대해 양면적인 켈리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적어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전통적인 은행들이 축소해야 할 대출의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껏해야 미미한 불편입니다. 켈리는 덧붙였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출 이자율을 더 높이기 위해 조금 더 쇼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규제는 JP모건 체이스와 같은 초대형 은행들과 비교하여 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준은 목요일에 지난달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형 은행에 대한 새로운 자본 요건다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적용되는 최소 자본 요건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국내 최대 은행들 중 일부는 실적에 따라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UBS, 시티즌 뱅크 및 캐피털원은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한 자본 주변의 변화 외에도 FDIC, OCC 및 연준은 은행이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권고 사항 중 기간은 은행이 다른 출처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은행에 대한 마지막 수단 대출자가 되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이 연준의 할인 창구에서 대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권장했습니다. 할인 창구를 사용하려면 은행이 사전에 일정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은행이 실패한 이유를 조사한 연준의 사후 보고서에 따르면 SVB는 예금자들이 창구에서 대출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할인 창구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창구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SVB의 실패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더 질서 있는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